한국의 D램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7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OLED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아직까지 전세계 95% 독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놀라울 따름인데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한국보다 인구, 기술, 자본 등이 유리한 나라가 많은데 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지 않은 국가라면 늘 침략을 노리는 일본은 당연한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배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은 궁시렁대면서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상황들을 알아보니까 기술시장을 잘 모르는 정치 허세임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내 전자기기 업체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간략히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전자산업은 2010년대 들어 거의 몰락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글로벌한 빠른 IT 시장에 편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나라가 속도와 창의성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높여갈 동안 일본은 왜 그런지 정체되면서 제조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한국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중에 우리나라에도 민감한 D램이나 SSD, OLED 등 품목이 있지만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맞닥뜨려서 타격을 줄만한 게 없는 실정인 것이죠. 물론 소재, 장비, 계측기, 복사기, 카메라, 게임기, 노트북, TV 그리고 군수물자는 일본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니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최신 메모리의 경우는 삼성, SK 제품이 아니면 HBM, 즉 광대역 메모리, LPDDR5, 100층 이상의 3D 밴드는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현지 PC 생산업체인 후지츠, NEC, 파나소닉, 샤프, VAIO 등은 바로 타격을 받게 되고 특히 도시바는 SSD까지 수급 차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DDR5, 128V 밴드, SSD 모두 현재 삼성만 공급하기 때문에 일본 PC 제조업체는 최신 사양으로 양산이 불가능하고 즉 한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HP, 델, 레노버, 에이서, 아수스 등 글로벌 PC 업체들이 일본의 PC 내수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로 일본은 현재로서는 품질도 떨어지고 양산도 충분하지 않은 대만의 D램을 소량 구매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공정 소재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트에서 메모리를 바꾸는 것도 단시일 내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신규 메모리에 맞춰서 인쇄 혈로 기판에 아트웍을 다시 떠야 되고 또 EMI, 전자 방해 작업이라고 하죠. 이런 EMI나 PI, SI 등을 고려하는 세트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I는 전력 공급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말하고 전원의 무결성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또 SI는 밀집된 공간에서의 신호를 안정시키는 작업으로 신호의 무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바뀌면 OS의 파일 시스템과 연동되는 FTL 펌웨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세트와 SoC에 맞도록 튜닝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메모리의 경쟁 요소가 바로 신뢰성 높은 FTL을 공급하고 세트 맞춤형으로 튜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상당히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숨겨진 30년 내공이 쌓인 삼성만이 보유한 강력한 진입 장벽이라고 전문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산 메모리는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매우 약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일 일본이 직접 OS와 연동되는 파일 시스템을 조성한다면 개발 기간은 1년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노트북이나 TV 같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을 적기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OLED의 경우도 한국이 규제하면 일본은 아예 OLED 제품 생산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OLED TV는 물론 스마트폰도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고 게임기도 최신 사양으로 만들려면 OLED가 반드시 필요한데 만일 LED를 사용한다면 반응 속도도 느리고 색지원도 좋지 않고 여러가지 경쟁력이 떨어져서 생산과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한 달 동안 한국은 많은 변화들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경제 침략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저력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시대를 향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즈음에 아베 덕분에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소재, 부품, 국산화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삼성이 SK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초빅딜이 이루어져 정부의 중장기 수조 원대 규모의
지원 정책과 함께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15일자로 경제전쟁 이후 처음 SKC와 일본의 섬유화학기업 도요보와 PET 필름 생산 협력이 성사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서서히 꼬리를 내리는 걸까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든 말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뭘 하든 한국과는 글로벌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본의 소재와 장비도 과거 대비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이 지난 한 달여간 전 세계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220여 개의 일본산 소재를 완전 배제하기로 한 배경이 그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장인정신과 경제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구 대비를 따지면 한국의 현재 경제력은 이를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벨기에, 대만, 중국, 미국 등 대체재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또 테스트 중에 있으며 핵심 소재의 재고량도 6개월 이상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라고 편향된 정보와 우려를 나타내던 미디어 언론들, 실상 일본과의 차이는 1.9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만할 일은 아니지만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